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아파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 4월 21일자에 조선일보 동서남북이라는 란에서 이제 못 믿어온 반값 아파트 공약이라는 내용의 일종의 칼럼이 좀 실렸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아파트 건축 비용이 이제 평당 600 내지 700만 원, 이제 고급형의 경우 이제 평당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시세가 이제 건축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아파트 값의 70%는 이제 땅값이다. 땅값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반포동 아크로빌 가장 핫한 아파트라고 알려져 있죠.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빌 일버파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9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전에 토지 임대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남 서초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급되는 토지 사용료가 월 40만 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게 되는데 재건축이 이제 추진이 불가하고 시세 차익 이제 실현이 불가해서 이제 인기가 없어서 실패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조선일보의 전매 특허죠. 시장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이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도 하여튼 이 조선일보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분석이라고 할 것은 없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전제는 대표가 평소에 이야기하고 평소에 주장하는 내용에 보다는 훨씬 기득권이 내세우는 조건, 좀 보수적인 기준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조선일보를 포함한 기득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어떤 허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강남의 이제 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를 좀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최근에 40억에 거래된 것으로 이제 KB 부동산 이제 신탁 시세에서 이제 파악이 된 것인데 전유 면적은 이제 90평방미터. 그래서 평 같은 경우와 이제 평방미터를 이제 현재 혼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 평은 약 3.3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유 면적은 이제 90평방미터고 아파트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이라는 것이 이제 그 공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편의상 집합 건물법에 따라서 이제 대지권이라는 표현으로 일종의 지분으로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90년대 이후에 비교적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건물이라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집합 건물 등기가 되어 있어서 이제 등기부를 떼어 보시면 이런 전유 부분, 이제 보통 호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과 대지권에 대한 부분이 함께 이제 표시되어 있고, 당연히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건물과 이제 땅이 한꺼번에 이제 등기 이전이 돼서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와 같은 집합 건물 등기가 사용되기 이전인 이제 80년대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등의 이제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와 땅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이게 뭐 다른 게 뭐가 문제냐면은 당연히 이제 이 매매 등으로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건물과 함께 땅도 이제 등기가 이전되어야 되는데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건물은 A에서 B로 이제 소유권 이전된 게 나타나는데 땅에서는 이게 제대로 그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확인이 돼서 좀 이를 정리하는 경우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어찌됐건 이제 그건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옛날 건물에 잘 모르시고 이제 거주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제 옛날에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등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무조건 집합 건물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실 거다.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시게 되면 특히 토지에 대한 지분 정리가 필요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사례를 든 이제 아파트를 다시 말씀드리면 전유 부분이 90평방미터, 대지권이 이제 45평방미터입니다. 그럼 이제 평당 이제 시가를 해당 지역을 살펴보니까 평당 이제 약 1억 원, 1억 2천만 원 정도니까 평방미터당 시가를 약 4천만 원으로 좀 잡으면 전유 부분 90평방미터니까 이제 땅값은 18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평당 뭐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인데 이걸 좀 넉넉하게 잡아서 평방미터당 300m를 300만 원을 잡으면 90평방미터니까 2억 7천만 원.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땅값 시세를 합치더라도 이 아파트의 그러면은 시세는 20억 7천만 원이 돼야 어느 정도 합당한 것이죠. 땅값이 아주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파트가 최근에 40억 원에 거래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40억 원의 근거는 뭐냐? 땅값은 이제 그 인상분이 반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이 아파트가 이제 한강을 이제 조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이 약 2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이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럼 여기서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20억 원이나 40억 원이나 뭐 매한가지 아니냐, 어차피 서민들이 꿈꿀 수 없는 아파트는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이제 아마 한 해에 부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해 1억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정말 뭐 5%, 많아야 5%,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각 연봉이 1억 원인 부부가 소득의 절반을 저축을 해서 연봉 이제 하루에 한 해에 1억씩 저축한다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면 20년 걸리는 거고 40억짜리 아파트면 40년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억이냐 40억이냐 이거 차이가 얼마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강남 토지 시세가 그럼 예전에 그랬냐? 마시는 바와 같이 문갈이 전부 들어서 정말 이제 땅값, 이제 특히 강남을 비롯한 이 토지 시세가 2배 이상 뛰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시세로, 공시지가는 이것도 훨씬 낮지만은 시세로 그것도 최대 잡아봐야 평방미터당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례를 말씀드린 아파트는 타워형으로 공용 면적이 매우 많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전용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대지권이 한 10몇 평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좀 대지권 면적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타워형 아주 널찍널찍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좀 좁게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적당하게 뭐 대지권이 한 30평방미터를 잡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평방미터당 시가가 한 2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땅값만 한 6억 원 정도 될 것이고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평방미터당 한 200만 원 정도만 잡으면 그 90평방미터니까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땅값 6억 원에 건축비 1억 8천만 원, 7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면 벌써 이 시세 40억에서 굉장히 좀 시세가 합리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축비 평방미터당 200만 원 정도라는 것도 그러니까 평당으로 약 660만 원 되는 것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층고를 좀 높이고 철근을 좀 많이 넣어서 층간 소음 및 충분한 내진 설계가 포함됐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빌트인 이제 뭐 가구라던가 뭐 전자제품 같은 것들 다 포함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되는 상당한 수준의 건축비는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평당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좀 요즘에 뭐 원자재 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내지는 600만 원. 그러니까 막 평방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150에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 이제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를 진짜 정부에서 마음을 먹고 시행한다 그러면 100%를 양보해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때의 시세가 아니라 현재 시세도 지금 뻥튀기 되어 있는 거 확실하니까요. 강남권 같은 경우에 평방미터당 시세를 4천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국민주택 정도 규모니까 70평방미터. 그 다음에 이제 빌트인을 빼면 이제 평방미터당 최대 150만 원이면 건축비로 이제 충분할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건축비는 1.5억, 1억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고 대지권은 25평방미터.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시세를 4천만 원을 잡았으니까 땅값은 10억 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정도로 평방미터당 시세를 4천만 원으로 생각해도 평당 시세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하더라도 11억 5천만 원이면 건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11억 5천만 원을 이제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30년 상환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월 300만 원으로 30년 동안 상환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상환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고 비강남 이제 서울의 비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비 1억 5천만 원, 대지권 25평방미터에 평방미터당 단가 2천만 원 합산하면 6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이 정도면 월 200만 원으로 30년이면 상환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서울 지역에서의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수적인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치솟아 있는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서도 강남권 같은 경우는 11억 5천만 원 최대, 그 다음에 비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만 원이면 국민주택 20몇 평의 주택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산술적으로 명확합니다. 과연 이제 이 땅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당연히 뭐 문제가 될 것인데, 다 뭐 좀 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물론 70년대에도 뭐 부동산 폭등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88년과 94년에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근데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당시는 대한민국이 연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뭐 이런 그 고도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근거는 뭐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최근에 이제 2004년 노무현 때, 2018년 문재인 시절의 부동산 폭등은 저는 이건 기획된 폭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수요를 차단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거래를 차단해버리고 그다음에 서민주택 정책은 아예 실종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투기 자본이 밀려 들어오니까 부동산 아파트 값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뭐 철저하게 기획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문재인이가 했던 것은 이미 그 결과를 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부동산 폭등을 불러일으켜서 개인적 이득도 취득하고 사회 양극화를 더 심화시켜서 서민층으로 하여금 신분이라던가 계층 개선의 희망을 말살시켜서 우리 노예화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번의 모든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김수현이라는 작자가 다 주도했었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얘기한 것처럼 뭐 서민 도대체 주택대책이라는 걸 제대로 하긴 했었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신용만 냈다. 그 규모나 뭐 입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용만 냈고, 그래서 뭐 형편없는 곳에다가 서민주택 정책이라고 해서 여러 아파트를 지어놓고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면 인기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안 된다고 또 조선일보 등이 나발을 불고 있고요. 그래서 서민을 위한 주택 정책은 더 이상 실현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을 놓고 조롱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좌우 기득권의 철저한 타협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검수완박,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대표가 오늘 월요일 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완박, 수사 완박이다. 도대체 이제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자체를 차단시키려는 그런 것으로 국민의 똥당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합세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과 아파트 담합은 정말 동일하다. 뭐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없이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절대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번에 좀 제가 간단한 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